네, 경제산업국장 남동호입니다. 오늘은 브리핑 5번째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우리 시를 비롯한 전국적으로 장기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소상공인, 기업인, 농업인 등 모두 크게 위축된 한 해였습니다. 시정 사기 출범 첫 해로서 미래전략 수도 조성 기반 마련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펼쳤는데요. 우량기업 20개사 유치, 태종 신중년센터 개소, 여민전 확대 발행, 도돌이 파크 개소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올해 경제산업국에서는 시장 파기 8대 과제 중에서 과학기술 육성, 자족경제도시, 지역 상생의 균형 발전 선도도시 완성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학기술 기반의 신성장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시장 사기 주요 전략 과제로서 데이터 정보보호,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를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개편 육성하겠습니다. 데이터 정보 산업 육성을 위해서 과기부 공모사업인 지역 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 산업에 공모를 하고 사이버 보안 분야에 대해서는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융합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산업 고도화를 지원하는 정부의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입점형 사업을 활용해서 실감형 콘텐츠, 메타버스 기반의 신산업 생태계도 함께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율주행, 로봇, 드론 등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12월에 운행 개시한 국내 최초 광역형 자율버스 운행 노선을 오성역부터 반성역까지 확대하고 일상 공간에서도 도서, 음식에 대한 배송, 순찰,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로봇 개발과 실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드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드론 특구 기간을 2025년까지 2년 연장하고 지난 10월 시범 개최했던 드론 레이싱 대회를 세종축제와 연계해 전국대회 규모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미래 신성장 산업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세종 테크노파크 본관동을 올해 6월까지 준공하여 소프트웨어, 정보보안 기업 유치 등의 신산업 성장 거점으로 운영 예정입니다. 4-2 생활권에도 세종 테크밸리의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조속히 착공하고 기존 입주시설과 세종 TP 등의 입주 공간을 활용하여 100개 이상의 창업 인큐베이팅 시설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투자 유치 활성화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투자 1조를 목표로 적극적인 기업 유치 활동을 펼쳐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기업 관련 협회, 단체 네트워크를 활용해 잠재 투자 기업을 발굴하고 원스톱 투자 유치 실무단 운영과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해 우량 기업 유치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투자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와 공공기관 등이 공동 출자하는 미래전략 펀드 1호 조성 사업을 더불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을 차질 없이 조성하겠습니다. 국가산단 영향평가 등 관계기관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서 6월까지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보상을 위한 사전 절차도 신속하게 이행하겠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조성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생계지원 대책 TF와 보상협의를 통해 주민과 사업 시행자가 원만하게 보상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셋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수출 지원 기관인 해외 지사를 활용해서 시장 조사, 바이어 연계와 해외 인증 등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강소기업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 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기업 성장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담 조직으로 소상인과를 이번 1월에 신설하였으며 소상인과와 상인들이 참여하는 상권성장 대책추진단의 정책 참여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여민전 발행 규모를
2022년 3,300억에서 23년 3,630억으로 확대하고 개인별 구매 한도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경영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자금 지원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업 수요를 고려해서 지원 조건 개선, 금리 조정 등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계획을 재정비하고 올해 550억 원 규모로 경영자금 지원을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보증 지원 규모도 1,400억 규모로 확대하고 신규 보증료도 인하하며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2차 보조금 지원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상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상권에 대한 실태 조사, 상권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세종형 상권 육성 구역 지정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한 세종형 로컬 크리에이터를 육성하겠습니다. 성장 가능성이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를 매월 3개 팀씩 선발해 기업형 소상공인 크리에이터로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장인과 함께 지역의 사회적 가치를 발굴하기 위한 로컬 연구 모임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고용 창출 및 취업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산업 간을 연계한 실감형 콘텐츠 분야, 지역 특화 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세종 신중년센터의 맞춤형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일자리 경제산업 통합 지원을 위한 세종 일자리 경제진흥원도 24년 출범을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미래형 농정을 구현하고 안전 농산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수당을 도입하고 농업발전기금도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기여하는 농업인의 농업인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며 지급액, 대상 등 세부 사항은 조례 제정, 시행 계획 등 절차를 거쳐 확정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의 운영비 용도 확대와 시설비 지원 기준 상향을 통해서 농자재 물가 및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안전 농산물 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 체계도 정비하겠습니다. 높은 생산비와 재배 과정상 어려움으로 품질 인증 기반의 안전 농산물 생산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시는 GAP 인증 상한교 장려금 지급, 친환경 생태보전금 직불 단가 상향, 직매장 공급 확대 등을 통해서 안전 농산물 생산과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도농상생 선순환형 먹거리 산업체계를 육성하겠습니다. 소비자가 믿고 찾는 싱싱장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싱싱장터 1, 2호점은 운영체계 개선을 통해서 농산물 품질 및 안전성 강화, 농산물 기획생산 고도화를 추진하며 지난 1월 31일 신규 오픈한 싱싱장터 3호점은 단순 농산물 판매 공간을 넘어서 시민들의 복합 문화시설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담동에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싱싱장터 4호점도 연내 준공을 완료하여 시민 접근성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융복합 육자산업을 적극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자산업 경영체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보육 컨설팅 단계부터 시설 지원까지 패키지로 육성하겠습니다.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식품 가공체험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올해 우선 5개소를 선정 지원토록 할 예정입니다. 공공급식 지원센터도 운영 방식을 개선토록 합니다. 세종산 농산물 공급 확대를 위해서 약정 가격제를 도입하며 농산물 공급자로서 지역 농협의 의무와 역할을 유도하고 공공급식 출하회 조직 및 교육청과 협업을 통해서 약정 소비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그 공공급식 분야에서 지역 농산물 소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치원 복숭아 축제를 문화관광형 축제로 확대 전환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을 통해서 소규모 지역 질서에서 탈피해서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역 대표 축제로 탈바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시민공감 동물복지, 청정축산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성숙한 반려문화 조기 정착을 위한 여러 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이탁 바우처 지원으로 보호를 강화하고 유기 방지를 위해서 반려동물 의료비와 등록비 지원도 펼쳐가겠습니다. 반려동물 복지 문화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유기 야생동물 보호공간 보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도 추진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철저한 가축 전염병 방역체계 구축, 운영을 통해서 관내 유입을 차단하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유관부서와 협력해 질병 발생에 공동 대응하며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바이러스 유입 초기 차단을 위해서 현장 예찰을 강화하고 가금 농장 방역 실태 점검도 지속적으로 점검 및 소독 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악취 없는 청정 축산 환경 조성을 위해서 깨끗한 축산 농장을 확대하고 가축 분뇨 수거부터 퇴비 생산 이용까지 연결하는 지역 분뇨 처리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밖에 축산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세종 한우의 품질 개선 촉진 및 명품 브랜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경제산업국 주요 업무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활력 있는 경제, 지속 가능한 자족 경제도시 세종 조성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제4기 세종시정과 경제산업국 주요 업무에 대한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언론사 이름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브리핑 주제를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세종경제 기자님. 예, 이세종경제 임장규 기자입니다. 지금 현재 마천리의 그 스마트 국가산단 관련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네. 현재 여기에 주민대책위가 2개로 갈라져 있습니다. 네네. 잘 아시다시피 전면 백지화 그리고 지금 현재 기본적인 방침은 반대이지만 일단 협상 보상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한 협상을 한다 이런 방향으로 2개의 대책위로 나눠져 있는데 이 갈라진 대책위에 어디에 그러니까 이 협상의 대상점, 그러니까 이제 파트너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방점을 찍고 계신지, 그리고 6월달에 관련되어 있는 고시를 예정하고 있다는데 이 보상 절차, 이제 협상 절차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 부분을 좀 밝혀주시고, 지난 반려동물 문화센터 관련해가지고 비공개 회의로 진행한 적이 있는데 그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향후 공론화 과정을 거칠지 또 어디에 만들지에 대해서 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6차 산업 관련해가지고 지난 경영인회나 행사 때 이제 내용을 봤는데 프로그램 전체적인 부분이 이제 6차 산업 경영인들에게 육성이나 이런 포인트에 조금 이렇게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향후 이제 세종시장님, 이제 최민호 시장님께서는 2025년도 이제 금강정원 산업 박람회와 세종 지금 이제 올해 실행되고 있는 세종형 미래 마을 모두 다 이 6차 산업과 연계해가지고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제산업국은 어떤 프로세스 로드맵을 갖고 계신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국가산단 관련인데요. 국가산단 관련해서는 마지막 남아있는 절차가 환경영향평가와 교육영향평가가 남아있습니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아마 중앙산단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서 5월 정도면 고시가 될 수 있는, 승인을 받을 수 있는 행정 절차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런 행정 절차와 달리 지금 보상과 관련된 주민들의 그런 대책위가 2개조로 나눠져 있는데 시에서는 주민생계대책 TF를 좀 현재 구성해 놨고요. 거기에 이제 유관기관과 시가 함께 참여하고 이 대책위 분들도 그 기관분들한테 다 일단은 오픈한 상황입니다. 다만 그 의견 차이가 명백한 기관 대책위가 2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두 기관의 성격이 좀 약간 다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대책위가 있고 현재는 좀 바깥에서 아직까지는 저희 대책위 방향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으로 보시는 대책위가 현재 있는 상황인데요. 향후에 이제 자주 접촉을 통해서 두 단체의 좀 갈등을 좀 완화시키고 우리 시의 입장도 적극 좀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승인고시가 나기 이전이고 보상에 대한 구체적 합의안을 발표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다가가는데 한계가 좀 있는 건 사실인데요. 지난 목요일에 한번 만나 뵙고 지속적으로 좀 스킨십을 강화해 나가면서
절차적인 문제, 또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갈등을 좀 좁혀갈 예정입니다. 6월에 승인 고시가 나면 아마 이제 기초조사를 한번 실시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최소한 최대한 서둘러서 올 안에 보상 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게끔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두 번째 이제 반려동물 문화센터, 지난해 반려동물 문화센터와 관련해서 시에서 용역을 추진을 했고요. 관계 기관의 전문가의 회의도 했고, 우리 의회에 계신 상권 의원님들을 모시고 용역 보고회도 했습니다. 비공개로 왜 했느냐고 물어보신다면 이제 시민한테 왜 공개하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의원님들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반려동물 문화 확산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아주 긍정하시거나 아주 또 반대하시거나 아직 공감대적 형성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섣불리 우리가 검토했던 입지를 발표하는 것이 갈등을 또 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입지에 대한 부분 때문에 시민들께 이제 공개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고요. 반려동물 문화센터는 입지적인 요건, 그 다음에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고 또 인근 사시는 주민과의 그런 공감대 형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단기적으로 올해 안에 꼭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반려동물 그 문화가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시에서도 등록되어 있는 반려동물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방치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문화센터를 건립한다는 것을 장기 목표로 가지고 단계적으로도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산책로를 조성한다든지 단계적인 이런 여러 가지 반려동물을 위한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들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6차 산업과 관련해서 세종시는 읍면과 그다음에 동지역에 나눠져 있는 전형적인 도농복합형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0년 정도 세종시가 지나다 보니까 도시지역,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수도 격차라든지 문화 격차 여러 가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읍면지역에서 그렇다면 이런 도농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한 것이 6차 경영체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읍면에 남아있는 마을별로 특성 있는 농산물, 농촌의 활동들이 있고 그 다음에 보조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은데요. 그동안은 6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문 조직이 부족했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지난해부터 6차 산업 센터를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손을 잡고서 초기부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강조가 있는 것이 벤처그룹을 발굴해서 기업을 육성하는 그런 특성화된 센터이다 보니까요. 6차 경영체도 벤처기업처럼 사회적 기업처럼 초기 성장 단계 때부터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분들의 산업화를 같이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해서 6차 산업 경영체를 많이 활성화시킬 예정이고 올해부터 좀 분기에 한 3개 정도의 그런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그 기업에 대한 기업 지원까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금강 정원 박람회라든지 미래마을 조성에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당연히 이런 부분에 관심 있는 6차 경영체를 중심으로 저희가 육성할 예정이고요. 아마 이것도 저희가 인위적으로 육성한다기보다는 자연 발생적으로 이런 분야에 관심들이 많은 그런 마을이라든지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념해서 특히 이런 점에 강조를 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가지고 네. 이미 그 2개 갈라진 대책위에 대해서 등기 우편으로 해가지고 이제 만나는 시장님과의 만남에 대한 이제 등기 우편 내용을 이제 발송을 하셨었는데 네. 두 주민 대책위가 두 주민 대책위 그러니까 기존과 새롭게 만들어진 보상 대책위 이 두 군데가 모두 다 참여를 했는지 몇 분이 참여했는지 시장님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계지원 TF에 참여하시라고 두 단체한테 똑같이 요청을 했고요. 저희 공개적 회의에는 우리 보상에 적극적인 대책위가 참석을 하셨고 약간 아직까지도 강경하신 단체에서는 공개적인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저희 회의 끝나고 따로 저희하고 만나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이제 등기우편으로 만남을 보냈다는 것은 아마 우리 시에서 보낸 건 아니고요. 이 대책위 분들이 같이 참여하신 분들한테 내용을 보낸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그렇게 시장님과는 지난
연말부터 만남이 계속 진행되어 왔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생계 지원 TF입니다. 그동안은 그냥 창구라든지 약간 좀 그 기능의 성격이 낮은 단계에서 만났다면 이제 TF 관계기관이 함께 해서 정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TF를 구성했다. 1차회의를 했는데 두 단체를 다 초청을 했지만 한 단체는 회의를 참석을 하셨고 다른 단체는 아직까지는 저희의 입장을 충분히 수용하기는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혀서 좀 시간을 갖고 계속 만나가면서 장기적으로 같이 할 수 있게끔 진행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상 관련된 그 진행 과정을 시작했다고 봐도 무방한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저희가 승인이 나고 그 다음에 지역에 대한 기초조사가 끝나고 보상 협의체가 만들어져야지만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지금까지는 그 전까지 저희가 아무런 한 게 아니라 그 보상 협의체를 위한 사전에 주민과 관계기관이 충분한 의견 교류, 충분한 고민을 하는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OTN 임 기자님. 예, OTN 임헌선 기자입니다. 저는 신신장터 및 전통시장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종시에는 조촌, 또 신신장터 이번에 31일 날 또 개감을 또 하셨고요. 이런 개점을 한 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대전에 노은 농수산물 시장이나 오정동 농수산물이 시장이 있습니다. 도매시장이죠. 거기에 제가 2, 3년 전부터 집중 취재를 해본 결과 특히 노은 도매시장에는 3분의 1이 세종시에 거주하시는 분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신신장터가 활성화 측면으로 더욱 더 알찬 농산물을 들여서 판매를 하셔야 되는데 그 추진 계획이 있으신가? 또 그 실태파 유성의 노원 농해시장에서 활성화 측면이 세종시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이용하는 실태 파악을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두 가지 견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3호점이 운영을 시작하고 한 5일, 일주일 정도 됐는데요. 벌써부터 찾아보신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하루에 매출액이 2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다녀가신 분들도 5일간 거의 한 10,000명 가까이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신신장터 이런 우리 농산물에 대한 그런 시민들의 관심은 무척 높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요. 아무래도 지금 우리 신신장터가 3호점 정도까지 안 됐기 때문에 인프라가 약간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권이 가까운 노원이라든지 인근의 청주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은 좀 약간 개념을 달리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원 도매시장은 말 그대로 도매시장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꼭 세종시민이 아니더라도 이런 필요한 부분을 찾아가시는 거고요.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신신장터는 우리 지역에 대한 농산물을 더 안전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공급한다는 그런 방점이 또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신신장터는 소품종, 대량 생산, 다양 생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도매시장은 소품종이지만 대량 생산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요. 약간 성격을 달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도원 노매시장에 얼마나 많은 세종 시민들이 참석하시는지에 대한 실태 조사는 한번 기자님이 질문해 주셨으니까 한번 해볼 예정인데 성격은 다르다. 우리 신신장터는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우리 도농 상생 차원에서 안전하게 공급하는 데 더 방점이 있고 또 신신장터 문화 활동의 공간으로서 육성하는데 더 큰 방점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뉴스핌 홍 기자님. 네, 뉴스핌 홍근진입니다. 오늘 경제산업부 올해 주요 업무계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질문드리고 한 가지는 좀 혹시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네. 네. 우선 어제 아침 시장님 브리핑 때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여민전에 관련해서 네. 시장님께서 지금 캐시백을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하실 계획이 있다. 추진 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오늘 또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높이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네. 그다음에 농업인 수당 관련해서 지금 세부사항은 말을 하셔서
이번 의회에 넘기신 것 같은데 네. 혹시 공개하실 수 있으면 좀 대략적으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농촌 융복합 6차 산업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다른 이게 체험관광 활성화를 올해도 지원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네. 이게 사실 꽤 오래된 얘기죠. 농촌 체험관광에 대한 게 그동안 지원도 많이 했고 또 6차 산업으로서 굉장히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 지원한 거에 대한 성과가 혹시 나온 게 있는지 좀 지금 당장 이건 답변하시기 힘들 것 같아서 좀 나중에 좀 취재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여민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민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서 일정 부분 캐시백을 지급해서 진행되는 제도고요. 지난해는 3,300억을 저희가 발행을 했고 올해는 10% 늘어난 3,630억 원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은 국비를 받아서 10% 제가 소비하는 소비액의 10%를 캐시백으로 드렸는데요. 올해부터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국비 지원액도 좀 반절로 줄어서 시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보장드렸던 5%에 대한 캐시백은 지금 현재 1월 달부터 진행되고 있고요. 국비가 확정이 된다면 저희는 이제 7%까지 상향을 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 조치는 3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캐시백만 5%에서 7% 늘리는 게 아니고 현재는 지금 발행 규모도 3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일단 지금 10만 원 정도 상향을 해서 한 달에 카드로 충전할 수 있는 금액을 40만 원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3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농업인 수당은 아직 조례가 상임위원회 계류 중에 있고요. 내일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겠고 농업인 수당은 1차적으로 하는 방법은 기존에 있는 직불금 받는 제도에 유사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종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이 아니라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고요. 여러 가지 직불금에 준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제출할 수 있는 서류를 최대한 간소화시킬 예정입니다. 지급 규모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이 조례에 의하면 지급 절차와 지급 규모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서 그거는 아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급 방법은 현금으로 직접 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역화폐 여민전의 정책자금 형식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절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월에 정상적으로 저희가 조례가 통과가 되면 사전에 이 대상자에 대한 선별, 그 다음에 우리 그 운영 직원에 대한 교육, 데이터에 대한 축적 이런 과정들이 한 3개월 정도 이상 걸릴 것 같고요. 결산을 통해서 추경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추경이 확정된 이후에 지급 절차를 밟게 되면 늦어도 하반기에는 지급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6차 산업 체험 관광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체험 관광을 할 수 있는 체험 마을은 3군데 있습니다. 오래전 한 10년 전부터 운영되어 왔었고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좀 체험 관광 활성화가 좀 부족했던 측면이 있던 게 사실입니다. 매출액 대비해서도 많이 줄었고 좀 기대하고 있는 거는 올해부터 지금 마스크도 이제 권고가 되듯이 야외 활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안내에 있는 아이들과 그 다음에 부모들을 상대로 해서 체험관광 프로그램이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는 농림부로 해서 지역관광 활성화할 수 있는 체험형 그 관광 프로그램에 대한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마을을 활용해서 중앙부처에 있는 기관들의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기타 연수 프로그램까지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도 올해 새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에 대한 자세한 그런 자료는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다음은 내외일부 김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내외일부 김주환입니다. 앞서서 그 질문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나는 한 가지만 질문 요약해서 드리고 나머지는 자료로 받겠습니다. 네. 그 지난해 그 세종시 총 그 매출 보니까요. 네. 그 1조 한 3천억이 조금 넘네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지역의 그 카드 매출 현황을 보면은 그 조치원이 그동안에 그 지역 정제에서 소외를 받았다고 했는데 요 현황으로 봐서 2위를 했어요. 그 1위가 이제 어진동이고 나성동보다도 앞서서 2위를 했는데 요거는 어떻게 해서 이런 그 결과가 나왔는지 그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의 인구를 정확하게는 뭐 38만 9천 명 정도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그냥 40만 명이라고 말씀을 드릴 때 조치원의 현재 인구가 4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산술적으로 봤을 때 최소한 경제적 규모도 우리 시의 10% 이상은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수치로 나타난 것이 지난해 카드 매출액이 한 11% 전체 우리 시에서 매출액 한 거에 11% 정도 했다. 그렇다면 조치원은 인구수 대비 경제 규모는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조치원 내에서도 미세하게 상권의 변동이 있는 것으로 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전통 시장을 중심으로 했던 상점가보다는 이제 대학가 주변 그리고 새로 생긴 아파트 주변에 상가가 새로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조치원 내에서도 미세하게 상권이 움직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치원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진동과 나성동은 우리 시의 인구수도 그렇지만 중앙부처가 몰려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점심이라든지 저녁이라든지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지출하는 것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거 더불어서 꼭 조치원이 아니더라도 우리 상가 매출액이 더 크게 늘어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세종방송 이 기자님. 예, 세종방송 이병입니다. 그 첫 번째 말씀하셨던 과학기술기관 신성장 산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이 과기정통부의 사이버 보안 공모 사업에 참여를 하시기로 했습니다. 네. 발표를 하셨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지난번에 했던 해태원 대회 그리고 이제 그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금년에는 국제 대회로 객상을 한다라는 것도 이점이 되는 건지 그래서 뭐 이렇게 좀 경쟁 지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공모 사업 지정 가능성 세종시가 지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시는지 그거하고 지역에 미치는 이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세종시는 그동안 이제 모빌리티 산업과 그다음 바이오 산업을 중심으로 주력 산업을 육성해 왔고요. 최근에는 이제 전략 산업을 우리가 정보보호, 데이터와 정보보호 산업으로 전략 산업을 좀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난해 성황리에 펼쳤던 해커 대회를 비롯해서 해태원 대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시에 정보 보안에 관한 가능성을 저희가 봤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중앙부처도 있고 연구원도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많은 사이버 보안과 관계된 시설을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유일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이 갖고 있는 환경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고대 세종 캠퍼스에 사이버 보안 관련 학과가 있거든요. 학부로 유일하게 있는 전국에 유일하게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인재 양성 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 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 사업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나서고 있습니다. 아마 작년에 했던 이런 해커 대회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게 어느 지역을 딱 뽑는 게 아니고요. 지역 중심 권역별로 이렇게 지정해주는 사업으로 좀 추진되고 있어서 부산, 광주, 그다음 충청도 이렇게 큰 지역별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느 한 군데를 딱 지정해서 하기보다는 지금 현재는 세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같은 권역에서는요 세종을 중심으로 해서 충청권이 같이 추진단을 구성해서 잘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정보보호 산업이 우리 시의 전략 산업으로 해서 관련 연구기관 이것도 비롯해서 데이터 산업까지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지역 균형 정책 중에 하나가 기회발전 특구인데요. 이 기회발전 특구도 우리 사이버 정보 산업을 중심으로 한번 도전해 볼 예정입니다. 네, 시간 강사 두 분, 먼저 시청하신 두 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R타임즈 서 기자님. 네, SR타임즈 서병관입니다. 우선 그 해외 진출 소상공인에 관해서
현재 우리 세종시에 본거지를 둔 회사에서 해외에 나가서 활동하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 되는지,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얼만큼 수출액인지 궁금하고요. 여기 진출을 지원한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지원하는 것들이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그 문화센터 안에 화장장이 포함되어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화장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가 있는지, 앞으로 화장장을 승인할 그런 확률이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국가산업단지 그 현재 예정 분양가가 얼마인지 이것만 좀 밝혀주십시오. 일단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사업은 관내에 유지됐던 기업들이 많은 부분이 이제 우리 시가 주력산업을 육성했던 바이오, 그래서 화장품 회사라든지 여러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구매 상담을 많이 했고요. 지난해부터는 해외에 직접 나가서 해외 현지에 있는 지사가 없다 보니까 계약을 체결하거나 상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쿠트라든지 여러 또 중소기업 중앙회라든지 이런 기관들을 활용해서 거기다 지사를 설정해 줄 수 있는 그런 협력 사업을 올해부터 좀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 밖에는 해외 판로 지원 사업이라 해서 각각의 나라마다 그 규격이 다릅니다. 그 규격을 맞춰주기 위한 예산이 또 상당히 많이 들고 또 기술적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좀 강화될 예정입니다. 작년에 성과가 어떻게 있었느냐, 해외 진출 규모가 어떻게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만, 지난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 관내에 있는 모 제약회사도 현지 공장을 설립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현지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국내 기업과 그 해외 지사가 밀밀히 연결이 돼서 쌍끌이처럼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걸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공동 마케팅을 통해서 300억 불 이상의 죄송합니다. 이게 액수는 나중에 서류를 드리고요. 서류 관내 기업이 현재 가서 현재 세일 마케팅을 해서 판로를 개척해서 베트남 현지 지사도 좀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지원한 사건도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이제 코로나의 일상에서 벗어나서 해외를 넘어가는 판로 개척에 더 방점을 두고 지원할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드리고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로 보완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반려문화센터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반려문화센터에는 다른 지역에 보면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장도 들어가는 사례도 있고 유기물 센터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놀이터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하는데, 현재에서는 이제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걸 검토한 건 아니고 구상안만 갖고 있기 때문에요. 화장장이 들어간다는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반려동물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아마 그런 수요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반려문화센터에 대한 시민들의 문화에 대해서 좀 극단에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반려문화센터에 대한 입지 선정이나 이런 문제에서 말씀을 못 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컨텐츠도 이게 입지가 선정이 되면 그때 한번 다시 논의하는 걸로 지금 현재는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화장장 설치는 아직 규격에 맞는다면 설치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는 화장장 설치에 대해서 저희한테 최근에 입장을 밝힌 바는 없습니다.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반려동물 화장장은 제가 알기로는 부강에 하나 있고 장군면에 하나 또 있고 두 군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또 작년에 반려 화장장에서 실적 관리를 데이터를 요구했더니 답이 없더라고요. 실제 현재 부강에 하나 있고 요 장군면 쪽에 하나 이렇게 두 군데로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건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 데이터 1년에 대한 데이터 관리 좀 있으시면 좀 메일 좀 넣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두 군데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신규로 들어온 건 없다 말씀드릴 수 있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한번 조사해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두 군데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건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경제산업국수관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국가산업. 국가산업 현재 분양가는 한 2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성 과정에서 지금 원자재 가격도 많이 상승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후에 분양가는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혹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 다양한 방법으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